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 먼저 뉴스컷으로 들어보시죠. 숨진 의붓딸을 안매장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수색에도 4살배기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해 안 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형사사건에 등장하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계, 아주 매력적인데요. 인간의 정신을 인간의 몸 상태로 확인하는 접근 방법, 그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강수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사건부터 좀 만나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올해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해당 선거의 경쟁자였던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네네. 허위사실 내용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있을 때인 2013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폭행을 당한 교수로 지목된 자는 현재 전북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인 이기재 교수로 목격자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교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을 번복해왔고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대질신문과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 수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거짓말 탐지기를 이제 수사에 사용할 정도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현재 거짓말 탐지기가 수사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수사 기법입니까? 네, 예능 오락 프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거짓말 탐지기는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장비입니다. 네네. 친숙한 것과 별개로 거짓말 탐지기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 변화 탐지를 통해 거짓과 참을 판단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를 탐지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못하고 혐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2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아시죠? 예. 경찰이 수사 초중반에는 고유정의 현 남편이었던 A씨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뒤늦게 A씨에게서 고유정이 사용한 수면 유도제 성분을 확인하고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 초반에 A씨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이의 사망 원인이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였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 수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법원, 이 재판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나온 검사 결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증거 능력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갖춰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증거 능력이란 판사가 봐도 된다. 테이블 위로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증거라는 형식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네네. 반면 증명력이란 당의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예. 증명력을 따지기 전에 증거 능력을 갖출 것을 요하는 것이고 판례는 두 개념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즉 증명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 심증에 맡겨진 것입니다. 네네. 이는 증거의 형식 요건을 통과해야 증거의 실질적인 의미를 의미해 볼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원칙입니다. 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증거 능력 갖추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에 대해 판시하였는데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구의 성능, 조작 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 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정황 증거라 함은 범죄 사실 인정의 직접 증거가 아닌 신뢰도 평가의 보조 증거를 의미합니다. 예.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검사가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사용 시 피검사자의 신체적 반응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정해주기도 하였는데 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대법원이 정해준 판단 기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서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안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앞서 언급한 사안의 서 교육감과 전북대 이 교수의 경우 9년 전 사건이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으로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경찰이 수사 방향을 잡는 데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거짓말 탐지기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반응. 둘째, 진실 반응. 셋째, 판정 불능.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이 결론을 만들려면 먼저 피검사자를 불러서 초기 면담을 하고 초기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실과 관련된 신체 반응 측정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신체 반응을 데이터로 가진 다음에 실제 구체적인 쟁점 질문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 자체를 비교하는 형태로 검사 결과를 대조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심각성, 장소와 상황이 주는 긴장감의 고조에 따라서 발생하는 변수,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검사자의 질문 관리와 장치 관리 능력, 또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운용 방식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검사자의 의도에 따른 조작 가능성이나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수사의 방향만 결정하면 된다는 측면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핵심적인 결과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상태로 수십 년간 시간이 경과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 수사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에 부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반드시 피의자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리한 자료도 활용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